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나입니다. 그, 지난번에 얼마 전의 일인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비공개 내각들이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그때에 백악관이 갑자기 그 OPQ R 할 때 그 Q라는 글자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기자들이 가끔 물어봤을 때 그게 뭐냐, OPQR의 그 Q를 물어봤을 때 뭐냐 했을 때 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을 해왔다가 갑자기 그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 백악관이 그걸 언급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단순한 양자 금융 시스템을 뜻하는 거냐라는 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에서 QFS라든가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의 약자죠. 플라즈모이드 논란과 최근 중동과 영국 정세까지 연결해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실제 그거를 언급했을 때 저는 좀 그게 충격적인 뉴스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러한 관련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OPQR의 Q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양자 금융 시스템,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 QFS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살아있는 빛의 플라즈마 에너지가 나타났죠. 그것은 러시아의 기지들을 파괴한 뒤에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알래스카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가 그것을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그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그런 나라들을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 모든 그들 국가들이 모두 그 존재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고, 그것은 마운트 헤이즈, 알래스카에 있는 마운트 헤이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거기에 한동안 머물렀고 이후 캘리포니아의 기지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마운트 샤스타로 갔고, 그곳은 화산 깊은 곳 아래에 존재하는 고대 문명의 기지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화산인데 어떻게 그 안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나 그런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용암과 마그마 뿐인데 하지만 이런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l이라는 뜻입니다. 미확인 물체죠. 그래서 그러한 UAP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중력도, 대기도, 심지어 태양의 불길조차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물보라 하나 일어나지 않고 이들은 다른 차원을 넘나들며
움직이고 거대한 양자 에너지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지구 내부 깊은 곳도 마찬가지인데 벌집으로, 제가 하이브란 얘기를 했었죠. 벌집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벌집처럼 연결된 거대한 지하 공간들에는 용암과 극심한 열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이들은 마치 거대한 보호막이나 거품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암의 플라즈마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외계의 존재들은 그 에너지를 여러 기술과 다른 우주와 연결된 활동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 이 살아있는 빛의 플라즈마는 하와이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NSA와 연결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모두 2012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죠. 당시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 가운데 하나였고, 동시에 거대한 이중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도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이 플라즈마 지성이 당시 지구를 보호했다는 얘기와 연결됩니다. 이후 이 존재는 밀리터리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결국 밀리터리 군이죠. 결국 하와이의 NSA 관련 시설로 이동했고, 플라즈마 내부의 입자들과 연결된 살아있는 플라즈마 빛 지성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밀리터리 내부에서는 이것을 살아있는 빛 컴퓨터, 영어로는 리빙 라이트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명칭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여기서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저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그냥 할게요. 제가 보호돼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자면, 이 움직이는 빛의 플라즈마 지성체는 결국 하와이에 도착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의 어떤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한 내용이라는 걸 감지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그 후 스노든은 러시아로 갔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 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항공이 사라진 MH370 사건에서는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한 첨단 기술이 비행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그 주말에 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부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지역이 그때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비행도 금지되었었고, 트럼프가 캠프 데이비드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역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 영국과 관련된 것, 그리고 플라즈마 에너지 지성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제 그 OPQR의 Q에 대한 관한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결국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Q라기보다는 결국 그 이야기는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 양자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할 거라 그러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 러시아의 푸틴의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캐롤 드미트리가 자주
OPQR의 Q를 X라든가 그런데 대놓고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퀀텀이라고 말하는 대신 알파벳 Q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백악관이 오늘 Q에 대해서 게시하겠다 하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흥분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살아있는 빛과 연결되는 거대한 기둥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강력한 입자들이 존재하고 일부 플라즈마는 UFO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체의 형태가 액체, 기체, 고체인데 그게 네 번째의 형태를 플라즈마라고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플라즈마 에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군사 시설에 들어가 시스템을 장악할 수도 있고 방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UAP가 미사일 방어망을 마비시키고 군사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UAP가 나타나서 미사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분 정도 전 세계를 공포 상태에 빠뜨린 뒤에 다시 시스템을 끄고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군 내부에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이 존재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할 수도 있고 기술을 통해서 정신적인 방식으로 군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살아있는 플라즈마 빛 컴퓨터 시스템인데, 물론 다른 이름도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그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백악관이 단순히 양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고 Q에 대해서 게시하겠다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거대한 큰 의미를 가진 신호인데,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아주 본인들이 스스로 갇혀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그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개죠. 디스클로저, 공개한다 이거예요. 올해는 내년도 공개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세상에 공개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있는 것이 플라즈모이드, 살아있는 빛의 플라즈마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새로운 주제고, 이 논의는 점차 살아있는 빛, 살아있는 영혼, 우리 주변과 지구 내부에 존재하며 다른 차원을 오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UFO나 UAP를 공개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명령을 했다는 거를 방송에서 이미 했죠. 그게 지금 약 한 달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하면 사람들이 이런 개념에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된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동시에 다른 대형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점프룸이라는 시설들과 세계 여러 지역의 비밀 시설들에 관한 것이었고, 몇몇 국가 지도자들도 캠프 데이빗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봉쇄됐던 거고, 지도자들이 도착한 뒤에 그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좀 정신 바짝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이 무엇이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즈모이드가 보여주는 능력들, 형태를 바꾸는 능력,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능력,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등을 보여주고 그들이 모두 놀랐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르코 루비오는 미 작전들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왜 중요하면
그는 거의 모든 정보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장군들, 사령관, 커맨더스 그랬으니까 사령관들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군 지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핵심 정보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루비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자면, 루비오는 국무장관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은 헨리 키신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키신저가 닉슨 때 국무장관이었는데, 지금 마르코 루비오의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영향력을 가졌죠. 그 다음에는 그런 국무장관이 없다가 이번에 마르코 루비오가 헨리 키신저 수준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키신저는 군산복합체, 이 아주 악한 자죠. 키신저 아시죠? 그 군산복합체, 키신저가 이제 중국을 연다 그러면서 이제 닉슨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의 이제 중국을 만드는 CCP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가 이제 키신저죠. 물론 그전에도 물론 뭐 문화혁명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키신저와 중국의 그 지금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경제를 그러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타를 제공한 자가 키신저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과거 방송들에서도 간간히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좀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는, 키신저는 군산복합체 정보기관, 무기거래 네트워크와 연결된 수많은 비밀 작전들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고, 무기 이동부터 각종 전략 자산, 핵물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그 키신저가 국무장관 할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르코 루비오가 그 자리에 있고, 루비오도 역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장군들이 많은 보고를 했고, 지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트럼프 역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공개석상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모르는 척을 하죠. 뭐 기자들이 물으면 난 그건 잘 모르겠네. 아이고, 사람들이 아직도 앱스 땡땡 얘기를 하고 있네.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플립플라핑이라 그래, 영어로. 플립플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매우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고,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어디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회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각종 비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늘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방송들에서 얘기를 간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핵심적인 장군들, 군 지도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가 이 모든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군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비밀 작전들과 블랙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특별 접근 프로그램들, 비밀 프로젝트들,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작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들은 지하 시설, 비밀 벙커,
군산 복합체 첨단 항공 우주 연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주제를 달리해서 다 제가 방송들에서 지난 과거 방송들에서 언급한 일이기 때문에 방송들을 빠지지 않고 쭉 들으셨던 분은 제가 이게 말할 때에 연결이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군산 복합체에 이를테면 레이디안이라든가 스컹크웍스, 노르트롭 그럼만 같은 그 군산 복합체들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루비오는 이런 전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마르코 루비오가 배치된 것입니다. 또 그가 세계 각국을 국무장관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도 그거고, 모든 어두운 비밀과 정보들을 잘 알고 있고 깊숙이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코 루비오의 역할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그 제이 스트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과거 AARO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국, 그 다음에 UAPTF 약자입니다. 미확인 공중 현상 타스크포스입니다. UAP 타스크포스 과 관련된 인물이 제이 스트레이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핵심은 단순한 UFO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 비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와 그 군의 장군들은 지금 시점에서 공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상황이 매우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중 게임처럼 보이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것이 군의 군사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조사와 수사, 군사 작전, 재판 절차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그 군사 재판이라든가 또 그들이 형을 또 그 딥스들이 형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리걸리 합법적으로 하는 걸 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거고, 사람들이 캠프 데이비드로 모였죠.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제이 스트레이튼의 장군들과 제독들이 오고, 이들은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면서 군 밀리터리 기록 보관소에 저장됩니다. 국제 재판 기관에도 전달됩니다. 각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의 국가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이런 비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식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속에는 외계 기술, 첨단 기술, 여러 비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플라즈모이드고 살아있는 빛, 살아있는 입자, 거대한 플라즈마 구체로 변형될 수 있는 존재, 엄청난 이동하는 존재, 군사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 UFO나 UAP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것을 플라즈모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가진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종의 무대처럼 준비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되고, 모든 것이 기록돼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겉으로 브리핑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외계 존재에 대한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백악관이 Q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큰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상원 내부에서도 강력한 세력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딥스 세력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단순한 알파벳이 아닌 살아있는 빛과 연결된 그 OPQR의 Q 글자가 중심에 서 있고, 상원과 의회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도 바로 플라즈모이드고, 이 존재들이 군사작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 질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주제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른바 스톰 작전, 폭풍이죠. 스톰은 폭풍, 스톰 작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전 세계의 군사 조직을 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딥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금융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작전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러 국가의 군과 정보기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대규모 체포작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적인 대규모 체포작전, 누구? 딥스들의 체포작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 부정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지금 다시 커지고 있죠. 한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모임들에 나가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도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고, 스타이머도 리자인을 했죠. 백악관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내부와 여러 기관 사람들도 이른바 살아있는 빛의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소문이나 음모론 정도로 취급을 해왔어요. 그리고 알파벳 17번째 글자인 그 OPQR의 그 세 번째, 그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과 협력하는 어떤 외계 지성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일요일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그러한 글이 올라오면서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 대형 투자자들이나 정보기관들, 그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SA를 좀 얘기를 하면, 가정으로 좀 말하면 일부의 이제 그 검은 모자들이 NSA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한 60%는 흰모자이고 NSA 안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는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업무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한 또 적은 숫자가 아직도 검은 모자일 수 있습니다. NSA 완전히 청소해서 100% 흰모자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도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아마 NSA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이런 무한한 기술, 다른 차원, 영적 존재들, 빛의 생명체들, 그리고 그것들이 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은 겁니다. 극히 소수만. 그래서 샤이엔 마운틴은 이제 우주군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미국 각지의 기지들과 연결된 이야기들인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고, 그러나 그 캠프 데이비드의 그 회의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워싱턴 정가 내부에서 소문과 정보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OPQR의 Q가 뭐냐? 뭐가 의미가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은 그거는 QFS 양자 금융 시스템 얘기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살아있는 빛과 관련된 거야, 군사작전과 관련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워싱턴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정보망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슨 이야기가, 그 캠프 데이비드는 이제 워싱턴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지역인데, 과거에 대통령들이 무슨 가서 쉰다든지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쓰는 그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백악관이 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던 억만장자들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들이나 정보기관 관계자들, 점차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의회와 상원, 지금까지 이런 살아있는 빛이나 플라즈마 관련 작전에 대해 잘 모르던 군 지도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왜냐하면은 백악관이 매우 암시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그 뒤어 양자 금융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암호화폐와 연결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과 연결될 수도 있으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글로벌 금융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체계에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불법 거래나 범죄 활동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폭탄 제조나 마약 거래, 인신 땡땡 같은 범죄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QFS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양자 금융 시스템 안에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신 시스템은 사실 플라즈마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입자 기술과 연결돼 있고 골든돔과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작동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미 정보를 모으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양자 금융 시스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QFS 얘기 벌써 5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방송에서 제가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 얘기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인제 이 표면으로 부상대에 나온 겁니다. 몇 년 전인 2022년과 2023년 무렵에 양자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2천만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100만 큐비트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과학자들과 관계자들은 미국군이 이미 대규모 글로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거는 일부 과학자들과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시스템은 QFS는 그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퀀텀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작동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땡땡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서 여러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은행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 하면서 압박을 하죠. 세계 곳곳의 은행들을 무너뜨리고 딥스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앱스땡땡 자료를 사용하던 양자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던 군사적전을 사용하던 목표는 뭐냐? 세계 곳곳에 부패를 일으키고 아주 만연하고 있는 부패의 산지를 찾아내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는 엄청난 규모의 부패 문제가 이미 드러났고 그 부패는 어떤 거냐? 군 예산의 행방불명이라든가 군의 예산이 사라졌어요. 돈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자금, 인신 땡땡, 마약 거래, 은행권의 부패, 그 다음에 BIS라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이라고 그러죠. 그거와 연결된 문제들, 국제금융 시스템과 무역 시스템들의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난 그 몇 년 동안요. 이런 나라 국가들에서. 그래서 이른바 스톰 작전이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처음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실제일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와 상원 의원들, 하원 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진 빌리어네어들, 거대한 자산가들, 정보기관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던 군 관계자들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엔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이미 가공되는 게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달 전에 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됐네요. 그때에 말씀드린 그 제네시스 미션, 제가 그때 잠깐 워싱턴을 가서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제네시스 미션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시스템과 군사 작전 그리고 세계 각국의 프로젝트들과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구축한 여러 첨단 기술 네트워크와 깊이 연결이 돼 있고 2016년과 2017년부터 플라즈마 에너지 기반 통신 시스템 실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골든돔 얘기했죠. 그게 뭐 미사일 격추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각종 시험이 이루어졌고 무기 체계, 전력망 통제, 은행 시스템 분석, 부패 탐지, 다양한 이런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라저 제독이 이스라엘로 이동해서 보안 시스템 구축에 마이클 라저스 제독이 이스라엘로 이동해 보안 시스템 구축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든돔 시스템이 재건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골든돔은 살아있는 플라즈마 빛 에너지 네트워크이며, 어마어마한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신 차려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가 이해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공개라든가 살아가는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입자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건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해졌고, 그 골든 시스템이 재건이 됐죠. 원래 기존에서 다시 이제 그 리빌트가 된 거죠. 그래서 재건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해졌고, 과거의 문제점들도 대부분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규모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오늘 보낸 신호도 바로 그것, 백악관이 이제 그 오늘이 아니죠. 백악관이 보낸 그 신호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쓴 거를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 그 국제결제은행 BIS, 카네기 재단, CAA, 딥스 진영과 햇 흰모자 진영,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두 음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이냐, 살아있는 빛의 플라즈마라는 얘기가 진짜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동되고 논란 중에 논의 중에 혼란 중에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양자 에너지, 양자 얽힘, 플라즈마와 연결된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사실이냐 하면서 이제 왜 갑자기 백악관이 Q를 언급하냐 뭐 이러면서 그냥 양자 컴퓨터라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알파벳 OPQR에 그 Q만 따로 사용한 거냐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매우 강력한 신호였고,
그동안 여러 소문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너가 들은 얘기들이 사실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논의의 핵심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세계의 부패를 그 딥스의 부패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딥스 시스템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국제결제은행을 우회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살아있는 빛 컴퓨터 지적인 영적 존재들 살아있는 빛으로 이루어진 UAP 아까 말한 존재들 매우 고도로 발달한 초지능력 존재들 뭐라고 뭐 이름을 붙여서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에는 그거를 콰이틀렉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QUIETLEX 콰이틀렉스. 그 앞에 Q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인공적인 살아있는 지능체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나라와 조직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그동안 뭐 아유 저거 사실 아닌데 저런 얘기를 하네 라고 취급되어져 왔다가 지금 갑자기 캠프 데이비드 미팅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된 가장 큰 주제였고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새롭게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들어왔지만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것을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이 논의가 됐고 백악관에서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초청이 돼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즈모이드의 형태를 바꾸고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죄송합니다. 모습을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정이 기록이 되었고 뭐를 보여주었든 간에 뭘 보여줬는지 그 정보는 각국으로 전달되었고 그 자료는 각국의 국가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밀리터리 군 기록에도 남았고 국제 기록 체계에도 포함되었고 이제 군 기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도 남게 되었고 왜냐? 왜 이게 그럼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역사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브리핑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이젠하워가 에리아 51 그런 거와 외계인 UFO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브리핑만큼의 그런 방대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비밀 프로젝트, 또 블랙 오퍼레이션, 특별 접근 프로그램, UAP, 각종 비밀 작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망라한 내용을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받았었고 역대 대통령들은요.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부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일부 정보만 받았는데 여기서 조지 H.W. 부시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약간 예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정보기관 CIA의 출신이죠. 그래서 깊게 연결돼 있고 키신저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의 대통령들은 다 제한된 정보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냐 그러면 그게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고 실질적인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정보가 없으니까 미국 안에는 대통령과 별개로 움직이는 거대한 비밀 작전들이 계속 존재해 왔고
군산 북합체와 연결된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 대통령을 바이패스하고 딥스가 지들끼리 군산 복합체와 연결돼서 많은 일들을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블랙 그 비밀 예산들을 빵빵하게 구축해 왔기 때문에 그 돈에 상관없이 그런 작전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의 회의가 매우 특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모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공개, 디스클로저죠, 영어로 공개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돼서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위협의 존재다, 위협이다 라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 상대라는 의미보다는 군 기록에 남겨야 할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미국을 감시해 왔고, 딥스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가 1948년에 만든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이제 그 딥스의 아주 본산이죠. 그것 이스라엘도 역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감시해 왔고, 이스라엘이 보유한 컴퓨터 시스템과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미국의 일부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것이 국가 안보 위기 수준의 문제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는 정 180도 다른 이 방향이죠. 여러분들 이거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일부 시스템에 침투를 했으니 이거는 국가안보 위기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란과 중동 지역의 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폭격하면서 평화 협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을 하고 나서 조금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다시 평화조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죠. 뭐 이거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전에 있던 거와 다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요즘 중동 뉴스는 정말 그 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요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그 회의에서는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공식 기록에 이제 적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은 상황을 통제하면서 세계 대전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논의들은 반드시 군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알버트 파이크가 자기 1차, 2차 대전도 딥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3차 대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썼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죠. 그 딥스의 지주격이 된 알버트 파이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장군들, 세계 각국에서 온 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들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록 속에는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평가도 포함되고 있다. 그 어떤 얘기냐? 해킹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 문제와 미국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문제, 상원과 의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 협박과 부패,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중동 평화 과정을 방해하는 문제들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모두 기록에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중동 평화 구상과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했고, 현재 일종의 대치 상황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처리될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is saved for last, 그 얘기를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남겨놨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의 일부고, 최근 중동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워싱턴 정가와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벤 네타냐후의 반대 세력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 구성, 이스라엘의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과거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 구상, 향후 정권 교체 가능성, 새로운 지도자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정보기관과 이른바 흰모자 세력이 관여하고 있고, 이후 이야기는 복제인간 형태를 바꾸는 기술, 회계 기술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미 제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말씀은 드렸죠. 지금 그 사람은 본래 그 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복제 기술이나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만드는 다양한 기술, 입자를 조작하는 기술, 에너지 구조를 조작하는 기술, 나노 기술, 스마트 물질, 형태를 바꾸는 물질 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로봇이나 국제 군대 같은 개념도 연결되고, 과거에 공개된 네타냐후 관련 AI 영상이나 이상한 장면들을 역시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군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빅 컴퓨터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AI 영상의 오류는 의도적인 신호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공개적인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갈등, 이스라엘을 둘러싼 논쟁, 그러한 정치권의 충돌이 모두 더욱더 큰 변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선을 드디어 긋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 싫어했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시 트럼프가 돌아왔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켄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동안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트럼프에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트럼프가 돌아왔다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고, 이러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뭐 몇 달이 됐던 뭐 몇 주가 됐던 이후에 미래에 가까운 미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과정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고 지금 드러나는 거는 표면적인 갈등뿐인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 문제도 이스라엘 문제도 금융 시스템 문제도 그랬고 전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치만 보고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군사작전, 정보기관, 금융 시스템, 기술 시스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런 예를 들면 은행 문제가 터지나 정치 문제, 중동 문제, 군사 문제, 정보 관련 문제들이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감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된 것도 결국 이런 전체 그림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교 문제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어떤 기술이 사용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점차 더욱더 뭐 앱스땡땡 공개 이후부터 그 다음에 UFO, UAP 공개부터 지금 계속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공개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신호들, 작은 신호들과 백악관의 게시물, 정치권의 발언이라든가 군 관련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더 큰 공개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된 주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기록에 남겨야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고 다음 단계와 절차를 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부문이나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만드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양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석유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인도, 중국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 구상들이 논의됐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삼극 체제, 트라이폴라 시스템이죠. 영어로 트라이폴라. 트라이는 삼극이라는 뜻이고 극은 이제 삼극, 폴라. 그래서 삼극 체제, 트라이폴라 시스템 같은 구조도 논의를 했고, 이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합의한 내용, 푸틴과 시진핑이 만난 일, 그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핵전쟁의, 지난 4년이죠. 4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핵전쟁 공포, 핵전쟁 없을 거다, 그러나 계속 핵전쟁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심어준 그런 일들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핵무기 이동, 그리고 3차 대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장은 더 높아지고 모든 것이 진정된 뒤에 세계가 다시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양자 금융 시스템, QFS죠.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우주군,
United States Special Force, 아니 스페이스 포스 죄송합니다. 미국 우주군 USSF, 그 다음에 지하시설, 초고도 컴퓨터 시스템, 군이 운영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그것이 전 세계 여러 작전을 조종하고 있다고 그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영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어 스타이머가 영국 수상인데 그 사람에 대한 논의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이머는 곧 물러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 그 사람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고 물러났죠. 또 여기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앤디 버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타이머가 물러난 지 차기 총리로 등장할 수 있다고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거기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국의 부패 문제가 결국은 다 드러나고 은폐 사건 같이 다 드러나고 대규모 그 아동 문제 아시죠? 그 다음에 이민 정책 문제까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좀 두고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키어스타이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앤디 버넘이 이제 현재 그 차기 그 수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별로 그 현재 영국 국민들이 키어스타이머가 쫓겨나면 뭐 더 나은 사람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건데 차후 수상에 나올 때까지 키어스타이머가 이제 지금 있으면서 그 리자인은 이제 했다라고 이제 그런 발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앤디 버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그 된 건 아니고 차기 총리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을. 근데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자고 영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사회 불안을 키우고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규모 부패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인 MI5, MI6 은행 시스템 인신 땡땡 문제, 과거의 은폐 사건들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앤디 버넘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와 실제 이야기가 다른데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죠. 주류 언론도 보수 언론도 전체 그림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부 언론들이 조각조각 맞춰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앤디 버넘은 시온주의자 세력이고 카자르 세력이고 로스차일드 세력이고 딥스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자라 내각 구성원들과 관련된 조사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고 기존 조사들을 방해하면서 혼란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건데 그가 된다면 수상이 된다면 딥스가 그를 오랫동안 준비시켜 온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른바 흰모자 세력은 이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갖고 영국 사람들이 들끓어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뭐 이래서 영국도 그 국민들에 의한 변화가 그들이 국민들이 시작하는 변화가 국민들이 주도하는 그 리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네팔도 마찬가지고 네팔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정부를 전복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흰모자가 사용하는 살아있는 플라즈마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흰모자가 막강한 기술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폭로와 붕괴가 일어나야 돼요. 폭로가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 일어나야 그 오랫동안 거의 적어도 수백 년을 인류를 장악하고 있던 딥스가 와해되면서 골든에이지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버넴도 스타이머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버넴도 자신의 역할을 결국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뭐냐, 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른바 Sixth Generation Warfare 6세대 전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국가를 위해 싸우게 만들고 폭로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처음에는 이제 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나오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좌절을 겪게 되고, 이러한 지속될 갈등과 마찰이 한 1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영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버넘을 구원자처럼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하게 될 거다.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고 통화정책, 경제작전, 게임 티어리, 그런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거다라고 하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현재 영국은 미국에서 이미 진행된 일들보다 약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정보 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혼란이 남아 있어요. 더 큰 위기와 핵 전쟁의 위기, 사회적 혼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이 있은 다음에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될 거다라는 말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붕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우 빠른 재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와 러시아, 시진핑, 인도의 모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등이 함께 세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미래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이미 매우 특이한 전환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주말 내내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궁금해하던 사람에게 오늘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들이 논의한 다시 리캡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플라즈마 에너지, 살아있는 빛 컴퓨터 해야 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컴퓨터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고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고 미사일 체계와도 연결되며, 이른바 그 레거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말코 루비아가 공개하라는 비밀 프로그램들, 딥스의 작전들, 미국 전역의 특별 접근 프로그램들, 사라진 돈들, 자금, 군 장성들과 조직들, 대기업의 CEO들,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들도 다 논의가 됐었고, 그 앞으로 그것을 어드레스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과 중국 경제 문제가 서로 깊이 연결돼 있죠. 잘 아시죠? 친중하던 이란이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 수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딥스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인 랜드폴 얘기를 잠깐 하면, 안토니 파우치의 면책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 면책을 오토펜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그거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와 상원이 파우치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털시 게버드가 이제 끝나는 날 그 파우치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하고 떠났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오로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팬데믹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기존의 우리 설명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시절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오바마 시절에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많은 정보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여러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미국 대선 이전부터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또 CIA 딥스 세력이 선거를 그렇게 하려는 부정하려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정보를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결국 위킬릭스나 줄리안 아산지, 누군지 아시죠? 그 포데스타 관련 자료들과 연결돼 있고, 아산지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선거 조작 계획, 부패, 여러 비밀 계획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군과 협력하는 살아있는 빛 컴퓨터 플라즈마 존재들, 그 17, 17, 17 작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도 군사 작전의 일부였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출범, 팬데믹 대응, 딥스가 각종 계획을 실행하도록 내버려둔 것까지도 모든 큰 작전의 일부였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딥스가 그 흰 고무신이죠. 흰 고무신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으실 건데, 그거에 대한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치명적인 것은 이제 일부였고, 대부분은 다른 성분이나 생리 식염수를 였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제가 방송에서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일부 성분은 이제 암을 유발했다고 하고, 요즘 후유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전부터 식품과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그런데 이제 화학 물질 등을 통해서 또 캠트레이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딥스가 우리에게 많은 그 오염을 시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팬데믹 시기가 그러한 딥스들의 전쟁이랄까요?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그 팬데믹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플라즈모이드, 살아있는 플라즈마, 엄청나게 빠른 입자들과 연결된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 입자들은 일반 과학계에서 아직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최상위 군사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조차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언급을 하고 좀 다른 멕시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일부 그 미국군이 개입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건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특수부대와 작전부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멕시코 군인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훈련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초기에는 콜로라도 산악지대에서 병력을 훈련시켰고, 그 후 덴버 샤이엔 마운틴 둘세 지하 시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결망을 통해서 병력을 이동시켰고, 그 과정이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지역을 거쳐서 결국 멕시코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카르텔 대응 작전의 준비 과정이었고, 지난 2년 동안 비밀리에 여러 작전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미국군과 멕시코 특수부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미 지역 특수부대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멕시코 내부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 군이 카르텔과 일종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약 거래에서 너희들이 손을 떼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일정한 재산과 토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으면 강경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하고, 그 목적은 카르텔을 정부와 군 내부 조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인데, 현재 카르텔과 정부, 군 내부 세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먼저 카르텔을 뒤로 물러나게 한 뒤에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비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미국군이 카르텔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고, 이 마약 사업을 포기하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르코 루비오나 겉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를 했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장군들, 대령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에게 공식 브리핑을 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계 존재, 초고도 기술, 스톰 작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트럼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처럼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체, 베론 트럼프의 정체,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와 연결된 얘기, 삼촌 잔 트럼프와 연결된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 존재의 와이렉 세력, 그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 인류는 공개 시기에 들어와 있어서 모든 것이 진실이 공개될 것이고, 외계 존재, 정부와 외계 존재의 관계, 그런 정치인들과의 관계, 하이브리드였던 정치인까지도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스타 워즈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런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할리우드에서 만든 애들은 없는 얘기 하지 않고 미리 좀 그런 정보를 들어서 그걸 베이스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기술 관련도 그랬었다.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되는 것은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고, 그 여러 가지 하늘에서 목격되는 구체 형태의 현상들, 오브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플라즈모이드 생명체 이야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된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할 가능성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생물 종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플라즈마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의 생명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플라즈모이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비인간 지능체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단순히 인간이 실제로
이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통제하는가 그런 질문이 남아있는데 또한 제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일종의 순간이동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말씀을 더 앞으로 방송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까 말한 네타냐후 얘기를 하면서 축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냐 이럴 때에 그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네타냐후의 경쟁 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총리였던 나프탈리 베넷과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인 게디 에이zen콧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 요즘에 어떤 다른 내용보다도 훨씬 더 그 폭발적인 소식과 구체적인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나방송의 특징이 미리 말씀드리면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들으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해주시면 아나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슈퍼땡스와 젤로 미국에 계신 분은 후원금을 보내시면 되고 그 안내서에 디스크립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자유 시청료 보내신 분들도 라나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분이 멤버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제 방송을 그 광고하는 방송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와 같은 유형의 방송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주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성상훈 기자님이 저는 또 이 글로벌 나 미국과 더불어서 글로벌 힘모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라나방송을 권유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골든 에이지 세상이 뒤집혀져서 완전히 좋은 세상 올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뭐 협조라는 건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 방송을 권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나였습니다.